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쌓여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관리 지역들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2년 만에 수도권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미분양 물량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 물량이 최근에는 나오면서 아무래도 고분양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요자들의 그런 투자 심리, 그리고 주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이 굉장히 높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도 빅스텝으로 연속 2번, 앞으로도 이런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살려고 하는 수요자 측면에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된 그런 국면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렇게 부동산의 시장이 조정기가 길어진다거나 세계 경기 또는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많이 좋아지지 않게 된다면 이런 미분양 물량들은 더욱더 쌓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분양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수도권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수도권의 미분양 관리 지역을 살펴보기 전에 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가 이제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2008년에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2013년 12년도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큰 폭으로 받으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외에도 2기 신도시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공급 물량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이런 조정기가 있었죠. 이때 당시에 이제 세금에 대한 그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물량들이 많았고 미분양 물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었죠. 이때 당시에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보다는 전세로 있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매매 수요보다 전세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과 근접한 그런 갭이 얼마 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 수요로 이제 일부 전환을 했습니다. 실거주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택을 하신 건데 이후에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갔죠. 왜냐면은 주택 공급을 일시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주택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에서도 주택을 많이 큰 폭으로 공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자가 매매 수요자로 이제 이전이 되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2016년도를 지나서 2017년도, 2018년도, 19년도 최근에까지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가 이렇게 2008년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많았다가 2013년도까지 좀 줄어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2021년 최근에 부동산의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은 2022년도가 되면서 이 미분양의 주택 추이는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분양 물량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쌓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이제 미분양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데요. 이 5만 가구 이상으로 미분양 물량이 주택 추이가 늘어나게 된다면 큰 폭으로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큰 폭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었죠. 지금 현재는 이제 3만 5천 가구까지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져요. 이 5만 가구를 넘어서게 된다면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조정을 받고 조정기가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분양 물량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 지수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4.01%,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의 가격이 가장 높았던 최근 3년 폭등장에서는 큰 폭으로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6.67%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2022년도에 들어와서는 마이너스 5.16%로 이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서울의 미분양 주택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방과 틀리게 수도권에는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과 특히 서울의 핵심 지역의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제 부동산의 가격은 더욱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서울 미분양 주택 추이만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서울에서도 2008년도 이후에 미분양 물량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이 해소가 됐었고 최근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갔었죠. 이때 당시에는 미분양 물량들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 6월과 7월과 8월에 미분양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모든 그 지표들이 하락세로 이제 전환이 되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미분양 물량들이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서울 미분양의 주택 추이가 만약에 2008년도, 2009년도 이제 이 침체기 때만큼이나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서울에서는 그렇게 주택 공급을 할 만한 그런 지역들도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 미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2008년도만큼 큰 폭으로 늘어나진 않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의 미분양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부동산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 권역별 아파트의 실거래가 변동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63%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지역별로 본다면 많이 떨어진 지역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있는 노도강 지역이 마이너스 9.19%로 굉장히 동부권의 아파트의 가격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서울의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 서남권이나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그 큰 폭으로 떨어진 지수가 서울의 전체 평균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의 동작이라든가 양천, 관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73%, 그리고 동남권 같은 경우에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5.57%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48%, 그리고 도심권의 종로와 이제 중구 그리고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2.93%로 가격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동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나 저평가되었던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가격이 올라갔었죠. 서울권에서 그렇게 핵심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이 저평가되었다고 이제 생각했던 분들이 이런 동부권에 있는 노도강의 아파트들을 이제 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 지금과 같은 조정기에서 이렇게 외곽 지역부터 큰 폭으로 가격의 조정을 받는데 이 동부권에 있는 노동강 지역부터 가격의 조정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현재 서울의 전체 마이너스 6.63%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조정이 앞으로 더욱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하락 안정화 추세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의 평당 매매 중위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20년도 2월부터 최근에 이제 2021년 8월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올랐고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서울 아파트의 매매 중위 가격도 이제 4,276만 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과 8월 최근에는 이런 중위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평균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평균 가격이 이제 2년 전인 2020년도 또는 2019년도의 가격으로 회귀할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2019년도나 2, 3년 전으로 이제 폭등장이 시작됐던 전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도 조정을 받으면서 중위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급증하는 경기 미분양 아파트 역시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22년도 1월에 855가구였던 것이 최근에는 3,393가구 그리고 3,180가구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 2022년 1월에와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은 미분양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공급 물량들이 많았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경기 지역별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양주 같은 경우가 914가구 그리고 안성이 565가구라고 합니다. 이제 양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공급돼야 될 물량보다 7배나 많이 물량이 공급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3배에 넘는 그런 물량들이 공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주와 안성 같은 경우에 수도권의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선정이 될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188가구, 부천과 고양시, 그리고 성남, 남양주, 시흥 순으로 이렇게 미분양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앞으로 이렇게 미분양 물량들이 지속해서 쌓여갈 수 있는 그런 수도권의 미분양 관리 지역들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의 미분양 관리 지역들이 더욱더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게 분양될 수 있는 물량들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더 침체되고 부동산의 조정기가 더 길어지게 된다면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도 어쩌면은 미분양 물량들,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 침체기, 조정기 때 주변에 있는 이런 상황들을 잘 지켜보시고 미분양 관리 지역들, 미분양 물량들이 쌓여가는 그런 지역들을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